이동한다. 오케이? 흡수와 이동이다. 근데 왜 영양소 산소를 얘기하죠? 얘네들이 다 뭐에 필요하니까요? 세포 호흡에 필요하니까요. 맞죠? 흡수시키는 곳이 어디냐? 이동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런 점을 얘기할까요? 흡수를 하는 것은 영양소의 경우에는 당연히 소화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산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동은 순환기를 통해 나타나고. 그럼 이동하다가 모두 포함될 수 있겠어? 배설도 될 수 있겠지. 그럼 그 배설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배설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럼 얘네들은 다 뭐냐?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는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우리는 기관계라고 불러요. 따라서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및 배설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냐면 기관계라는 거죠. 기관계. 기관계는 개체의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된 거냐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기관계가 모여서 이것이 모여서 개체가 돼요. 오케이. 세포, 조직, 기관. 그 다음에가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거기에 뭐가 있다?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 4가지 정도의 통합작용을 시험에 자주 낸다. 근데 거기 이제 예를 들면 2번에 가로 2번에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소화기에 관해서 얼마나 알아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알면 돼. 그러니까 이 수준이면 되는데 입에서부터 위를 거쳐서 중간생략, 중간생략, 대장까지 그냥 대장까지 위에서 대장까지 아니 입에서 대장까지가 전부 다 소화계인데 요거 오해하면 안 돼. 대장은 이거 이렇게 쓰면 나중에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 대장은 절대 배설계가 아니야. 오케이? 대장은 절대 배설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배설계 느낌이 날 때가 있지. 아니라고. 배설계 아니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거 하나 정도. 영양소 거기 또 나와 있는 거 녹말이 분해돼서 포도당 되는 거. 그 다음에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 생기는 거. 그리고 모노글리세리드인데 그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방산 같은 것이 생긴다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그 옆에 융털의 모습이 보이는데 소장이 뭐 하는 거냐면 영양소를 흡수하는 장소가 바로 소장이에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소장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구나. 거기에 융털이라는 구조가 있죠. 그 융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때 그 안에 이런 관이 있고 또 무엇이 있냐면 모세혈관도 있습니다. 모세혈관, 노란색은 암죽관. 암죽관은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된 후에 이동하는 장소이고 모세혈관은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이동하는 장소입니다. 그 이동하는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데 이게 지금 이제 색깔로 이렇게 썼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느낌을 받았다면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 3개년간의 수능에서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호흡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힘들어하네요. 내용이 이제 쉬워서 그런가요? 자고 일어나는 진도가 끝나 있을 겁니다. 호흡계는 얘는 폐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수능이 요구하는 바는 폐에서 기체의 교환이 나타난다. 그것도 확산에 의해서 기체의 교환이 나타난다는 정도입니다. 그때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대기에서
폐포로 들어와서 거기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를 거쳐 대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방향이 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CO2는 모세혈관에서 폐포를 거쳐 대기로 가고, 산소는 대기를 거쳐 폐포를 거쳐 모세혈관으로 들어와서 그 모세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예, 끝.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거기 순환계는 이게 뭐냐면, 순환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할 때 심장, 네, 혈관, 혈액이겠죠. 근데 심장을 기준으로 우리가 순환계를 거기서 그림이 있긴 한데, 이렇게 심장을 하나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폐를 그린다면, 또 온몸에 가는 그 혈관들을 우리가 명칭을 붙여보면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의 이름이 있죠. 또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그 명칭 붙이는 그 원리가 뭐냐면, 심장에서 나가면 무조건 동맥이에요. 그리고 앞에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붙이면 되니까 얘는 폐동맥이고, 또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폐로부터 심장으로 들어간다니까 정맥이라고 하면 됩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맥이라는 표현을 쓰고, 심장에서 나가면 동맥이 되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가는 혈관은 동맥은 동맥인데 온몸을 향해 가기 때문에 대순환, 그래서 대자를 붙여서 대동맥이라고 부르고,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큰 순환, 대순환 중에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정맥이다라고 불러요. 굉장히 큰 그 흐름 중에 하나죠. 이때 무엇을 기억하면 될까요? 산소 농도. 산소 농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여기가 산소를 받아온 첫 번째 혈관이니까 여기에 산소가 많겠죠. 그래서 O2 표시를 딱 붙이고, 대동맥도 당연히 산소가 풍부할 겁니다. 그에 비하면 대정맥은 온몸에서부터 조직세포들이 준 CO2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여기에는 CO2가 많을 거고, 당연히 폐동맥에도 CO2가 많이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나오는데, 그럼 이제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